여러분, 혹시 노예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5년 동안 6천만 원을 뜯어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천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제 밥값 냈으니 죽을 때까지 내 주말을 내놓아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안한 사람은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사연 주인공인 며느리의 시어머니입니다. 돈은 시댁이 다 쓰고 생색은 시어머니가 내고 고통은 며느리가 받는 이 기막힌 먹이사슬.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 동안 호구 취급을 당하던 며느리가 그 지긋지긋한 가스라이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시댁에 팩트 폭격을 날린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도대체 그 집들이 날 식탁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천만 원이라는 돈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며느리가 던진 사이다 발언까지 혈압약 드시고 들으셔야 할 오늘의 충격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결혼 15년 차가 된 베테랑 주부이자 능력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실 결혼할 때부터 이 집안의 기류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결혼 당시 남편보다 연봉도 훨씬 높았고 알뜰살뜰 모아둔 돈도 꽤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의 집안은 냉정하게 말해 노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통 자식 결혼시킨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댁은 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아주 당당하게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돈?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 집이고 혼수고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둡시다. 대신 우리도 예단이니 뭐니 거추장스러운 건 안 받을 테니 우리 아주 쿨하게 갑시다. 쿨하다는 말 참 좋죠. 하지만 가진 게 없어서 못 해주는 것과 해줄 마음이 없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도 주인공은 사랑하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하객들이 국수를 먹고 있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귀에 대고 속삭인 한마디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예, 너 혹시라도 나중에 애 낳으면 나한테 맡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난 늙어서 손주 봐주느라 내 시간 뺏기는 거 딱 질색이다. 알겠니? 아직 아이 계획은커녕 신혼여행도 안 간 며느리에게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육아 거부 선언부터 날린 겁니다. 주인공은 그때 직감했다고 합니다. 아, 이 시댁과는 정 주고 마음 주고 살기는 글렀구나. 그냥 각자 인생 터치 안 하고 살면 그게 평화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건 주인공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각자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즐길 테니 그 비용은 내가 대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비극은 결혼 3년 차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형수님 하며 싹싹하게 굴던 시동생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말이죠. 시댁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거의 곡소리를 내며 매달렸습니다. 어미야, 네 도련님이 이번에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단다. 딱 3천만 원만 융통해주면 안 되겠니? 1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더라. 가족끼리 죽게 생겼는데 내가 모른 척 할 거니? 3천만 원. 사회 초년생 부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입니다. 남편은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사람 피를 말렸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피땀 흘려 모은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나중에 집 살 때 보태려고 아끼고 아껴 모은 그 돈을 시동생의 불확실한 미래에 쏟아부은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1년도 안 돼서 시동생의 사업은 쫄딱 망했습니다. 돈은 공중분해됐고 시동생은 연락도 잘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간 주인공이 조심스럽게 시부모님께 상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바는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야, 넌 애가 왜 그렇게 속이 좁니? 가족끼리 치사하게 돈 계산하는 거 아니다. 동생이 오죽 힘들면 못 갚겠어. 그걸 꼭 말로 해서 사람 무안을 줘야겠니? 내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속이 좁다니요. 자신의 피 같은 돈 3천만 원을 날린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이 씌운 프레임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은 며느리를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15년 동안 시댁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아이를 낳으면 고모가 되어서 돌잔치 비용도 안 대주냐며 200만 원을 뜯어갔고 시어머니 칠순 때는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잔치를 열라며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는 남편 카드가 한도 초과라며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의 카드를 받아가서 800만 원을 긁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드리는 용돈, 생신 선물, 제사 비용까지. 주인공이 밤을 새워가며 가계부를 정리해보니 지난 15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만 무려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6천만 원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이고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넘어서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큰돈을 쓰는 동안 주인공은 시댁 식구들에게 고맙다, 고생했다, 미안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돈 잘 버는 며느리가 돈 쓰는 건 당연한 의무였고 조금이라도 늦게 보내면 왜 이렇게 굶뜨냐는 핀잔만 돌아왔으니까요. 주인공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인내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결혼 15년 만에 주인공 부부는 넓은 평수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집을 마련하는 데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딸이 맞벌이 하랴 애 키우랴 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소식을 듣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 원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거 보태서 대출금 좀 줄이고 너희 부부 숨 좀 쉬고 살아라. 나중에 갚을 생각 말고 너희 잘 사는 게 효도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대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지원. 주인공은 친정 부모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집들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인공은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시댁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시댁이라도 새 집에 오시는 손님이니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시부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집을 이리저리 훑어보셨습니다. 넓어진 평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며 감탄하시던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지셨습니다. 자, 받아라. 우리도 이번에 큰맘 먹고 준비했다. 주인공이 열어보니 1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솔직히 주인공은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 10만 원짜리 내복 한 벌 안 사주시던 분들이 며느리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던 분들이 웬일인가 싶었죠. 아, 그래도 집 샀다고 축하해 주시는구나. 이제라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건가 하고 잠시나마 감동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딱 3초를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1천만 원이나 보태줬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 집에 지분이 있는 거다. 네, 지분이라니요. 주인공이 귀를 의심하는 사이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며느리야, 내 음식 솜씨도 좋고 집도 넓으니 이제 매주 주말마다 와서 밥 먹고 놀다 가마. 편하게 생각할게.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 순간 주인공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15년 동안 6천만 원을 뜯어가 놓고는 입 싹 닦으시더니 이제 고작 1천만 원 줬으니 그 대가로 평생 주말 무료 식사권을 끊으시겠다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요즘 쌓인 가족 외식 물가 생각하면 한 달에 4번, 1년이면 52번입니다. 그 1천만 원. 1년이면 밥값으로 다 사라질 돈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것도 주말마다 와서 밥을 차리라고요. 이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주말을 헐값에 사겠다는 노예 계약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억 원을 주신 친정 부모님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요구를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내민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주인공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도 뻔뻔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왜? 싫으니. 1천만 원이 애 이름인 줄 알아? 그 큰 돈 받았으면 밥해 바치는 건 당연한 도리지. 요즘 며느리들 시댁에 밥하기 싫어한다던데 넌 착하니까 안 그럴 거지. 착하다는 말, 그동안 주인공을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착한 며느리 프레임. 그 순간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언제 터질지 몰랐던 휴화산이 마침내 폭발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주인공은 식탁 위에 올려진 그 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시 쓱 밀어버렸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심이오가 주는 돈을 거절해.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감히 거절을 해? 주인공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갑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팩트를 하나하나 꺼내들었습니다. 네, 거절해요. 그리고 어머니, 셈은 정확히 하셔야죠. 1천만 원 줬으니 주말마다 밥을 해내라니요. 그럼 제가 15년 동안 이 집안에 쓴 돈은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하나하나 읊어드릴까요? 주인공의 입에서는 지난 15년의 억울함이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동생 사업한다고 가져가서 날린 돈 3천만 원. 그거 한 푼이라도 갚으셨어요. 아니요,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거 아니라며 저 속 좁은 년 만드셨죠?
아가씨 돌잔치 200만 원, 어머니 칠순잔치 500만 원, 아버님 병원비 800만 원, 자잘한 거 다 빼고 굵직한 것만 합쳐도 제가 시댁에 쓴 돈이 6천만 원이 넘어요. 친정 부모님은 1억 주시고도 고생했다 하시는데 어머니는 고작 1,000만 원 주시고 제 주말을 사시겠다고요. 돈은 제가 6배나 더 썼는데 왜 상전 노릇은 어머니가 하세요. 시아버지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어디 어른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돈 타령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타령이요. 아버님은 빠지세요. 저 더 이상 호구짓 안 합니다. 1,000만 원 그거 가지고 가서 두 분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다신 이 집에 밥 얻어먹으러 오지 마세요. 저 주말에 쉴 겁니다. 제 집이고 제 시간입니다. 주인공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라고 있는 사람이 15년 동안 아내가 뜯길 때는 가만히 있더니 부모가 공격당하니까 그제야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설거지는 당신이 해. 나 머리 아파서 들어갈 거니까 억울하면 당신이 나한테 6천만 원 갚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당신 부모님 모시고 나가.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한동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쫓겨나신 거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거둔 주인공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주인공을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아내를 탓하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어제 너무 심했잖아. 엄마가 충격받아서 알아누우셨대. 엄마가 기분 좋아서 농담하신 건데 죽자고 달려들면 어떡해. 당장 가서 사과드려. 농담이라고요. 사람 피말리고 노동력 착취하겠다는 말이 농담입니까? 주인공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 편이었습니다. 아내가 15년 동안 겪은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엄마 기분 상한 것만 걱정하는 효자 나셨습니다. 주인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귀에는 그게 농담으로 들려. 돈 줬으니까 밥해라. 그게 농담이야. 당신은 15년 동안 내가 돈 뜯기고 무시당할 때 뭐 했어? 방관자 주제에 어디서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해. 나 사과 안 해. 절대 안 해.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1,000만 원이나 줬는데 너무 서운하다. 네가 어떻게 어른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드냐? 내가 널 며느리로 생각해서 한 말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이 문자에는 여전히 반성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6천만 원의 지원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준 1천만 원과 며느리의 태도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피해자로, 며느리를 페르나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였죠. 주인공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시댁 행사, 제사 꿈도 꾸지 마. 나 건드리면 이혼 서류에 청구서까지 첨부해서 보낼 거니까. 정각 싶으면 당신 혼자 가. 효도는 셀프라며. 당신 부모니까 당신이 챙겨. 사연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우셨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15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나쁜 년일까요? 네, 차라리 나쁜 며느리 독한 년 소리 듣겠습니다. 나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목소리를 내며 살 겁니다. 이제는 제가 당당해질 차례니까요. 1억 준 친정 부모님한테 효도하기도 바쁜 시간에 1천만 원으로 갑질하려는 시댁 비위 맞출 시간 없거든요.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딱 이 시댁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 했던 시부모님, 이제 그 공짜 점심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돈 봉투를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었고 시부모는 돈에 대한 통제력을 잃음으로써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15년의 호구 생활을 청산하고 당당한 홀로서기를 선언한 사연자님.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인의 권리를 찾고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연자님의 주말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한 휴식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놀라였습니다.